단원 마무리하기 풀이해 봅시다. 자, 1번은 5번. 자, 그 다음에 2번은 표는 지각 멘틀 지구 전체를 구성하는 원소들의 질량비를 나타낸 것이다. 지구 핵의 가장 풍부한 성분 원소는 보면은 지구 전체로 보면은 가장 많은 게 뭐예요? 철. 그죠? 근데 지각하고 멘틀에는 철 함량이 적죠. 그쵸? 자, 따라서 핵의 가장 풍부한 성분은 뭐다? 철이다. 그 이유는 지구 전체로 보면 질량비가 크지만 지각과 그리고 멘틀은 질량비가 작기 때문에. 자, 3번에 2, 4번에 2, 5번에 1, 그 다음에 6번에 1, 7번에 4, 그 다음에 자, 8번. 지구 시스템에서 탄소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영역은 어디냐면은 직권이에요, 직권. 직권에 가장 많이 분포라고요. 직권에 무슨 형태로 제일 많이 주냐면은 석회암의 형태, 암석의 형태로 제일 많이 존재해요. 왜냐하면 석회암이 화학식으로 탄산, 칼슘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포함된 탄산에 포함된 탄소 양이 가장 많습니다. 물론 저거 말고도 뭐 화석 연료나 이런 데도 있지만 가장 많은 거는 석회암의 형태로 존재하는 게 제일 커요. 그 다음에 9번에 4, 10번에 1, 그 다음에 11번은 그림은 어느 화산 분출에 대한 피해를 나타낸 것이다. 지금 뻥 하고 나오고 있는 거는 뭐예요? 화산재예요, 화산재. 지금 나오고 있는 얘는 화산재고, 화산재는 나중에 성층권까지 분출될 경우 태양 복사 에너지를 가려 지구의 기온을 낮출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2번은 5번, 13에 2, 14에 3, 15에 4번입니다. 자, 질문 있으세요? 15번까지? 없어요? 자, 그러면은 그 뒤에 수능에는 이렇게 답 맞춰봅시다. 1번은 3, 2번에 2, 3번은 5, 4번에 3, 5번에 2, 6번에 5, 7번에 4, 8번은 1번입니다. 자, 질문 4번. 네. 자, 표는 하천수와 해수에 녹아있는 성분의 농도를 그림은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의 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자, 보면 하천수에서 지금 양이 가장 많은 거는 뭐예요? 탄산수소 이온이 가장 많죠. 그 다음에 해수에서 제일 많은 거는 뭐가 제일 많습니까? 염화 이온이 가장 많게 돼요. 자, 그러면 같은 온도일 때 하천수의 밀도는 해수의 밀도보다 낮다. 밀도라고 하는 건 부피분의 질량값으로 구해주는데 지금 보면은 ppm이 뭐냐면 100만 분의 1이에요. 농도가. 퍼센트는 뭐예요? 100분의 1이죠. 그죠? 예. ppm은 100만 분의 1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훨씬 더 어떻게 돼요? 녹아있는 총 양이 어떻게 돼요? 어디가 더 누가 더 많아? 하천수보다 해수가 훨씬 더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해수에 녹아있는 염류 양이 더 많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따라서 더 어떻다, 단위 부피당 질량값이 더 무겁다 라고 볼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천수의 밀도는 해수보다 작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밀도는 누가 더 크다? 해수가 더 크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의 무게보다는 누가 더 무거워요? 염류가 무거워요. 왜냐하면 물은 H2O지만 수소하고 산소보다 저기 있는 금속 원소들 또는 염들이 훨씬 더 무겁습니다. 자, 하천수에 공급된 칼슘 이온과 탄산수소 이온은 바다에서 주로 A 과정을 거쳐서 제거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은 이 하천수에서 공급된 칼슘 이온하고 탄산수소 이온이 A 과정은 수권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기권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권에서 기권으로 가는 거는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수권에 용해돼 있던 CO2가 대기로 방출돼서 다시 밖으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칼슘하고 탄산수소 이온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탄산수소 이온이 수소 하나 더 잃어버리고 탄산 이온 돼요. 따라서 이렇게 둘이 결합해서 뭐가 되냐면은 탄산 칼슘 같은 석회암이 돼버려요. 아니면은 생물체에 흡수돼 가지고 산호나 조개 껍질의 껍데기로도 사용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기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로 어떻게 되냐면 침전이 돼버려요. 침전. 앙금 형태나 또는 석회암 형태 또는 조개 껍질이나 산호 같은 형태로 침전이 돼서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해수에 주로 녹아있는 염화 이온은, 보통 염화 이온 같은 경우에는 해저 화산 폭발 과정에서 화산가스 성분이 보통 용해돼서 그래요. 예, 해저 화산 폭발 과정에서 화산가스의 용해로 일어나게 되는 거니까, 예, 화산 폭발로 인한 성분 기체가 수권으로 녹아 들어간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D가 맞습니다. 오케이? 자, 또 있어요? 6이요? 자, 그림은 나즈카판과 해양 지각의 연령 분포와 남아메리카판 주변판의 경계를 나타낸 것이다. 자, 지금 보면은요, 지금 여기가 나즈카판인데 이 A에서부터 B, 여기가 남아메리카판, 대륙판이에요. 여기는. 그리고 이 나즈카판은 해양판에 해당이 돼요. 여기도 해양판에 해당이 됩니다. 자, 보면은 여기가 판의 경계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가 판의 경계예요. 이렇게가 지금 현재. 그다음 여기도 판의 경계예요. 그다음 여기도 판의 경계예요. 지금. 자, 이렇게 돼 있는데 A에서 B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지금 A에서 B로 갈수록 해양 지각의 연령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C에서 남아메리카 판 쪽으로 갈수록 또 어떻게 돼요? 해양 지각의 연령이 늘어나죠. 그쵸? 그러니까 하나 선을 판의 경계를 기준으로 한쪽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건 여기가 무슨 경계다? 발산형 경계다 라는 소리예요. 원래 양쪽으로 대칭해서 늘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A가 지형상 어디냐면은 동태평양 해령이에요. A는 동태평양 해령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뭐에 해당이 되냐면은 대서양 중앙 해령이에요. 여기가. 여기는 어디냐면은 페루 해구예요. B는. 여기가 서비변 경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판의 이동 속도는 나즈카판이 남아메리카판보다 더 빠르다. 이거 어떻게 비교해 주면 되냐면, 같은 연령을 갖고 있는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100만 년이니까 2000만 년. 이만큼 같죠? 여기가 20이죠. 2000만 년이죠. 어디가 더 빨라? 나즈카판이 더 빠르죠. 같은 기간 동안에 더 멀리 갔잖아요. 길이 자체가. 그치? 같이 20이라는 숫자가 써 있는 데까지 간 거리를 보면 얘는 이만큼 갔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갖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즈카판이 어떻다? 더 빠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따라서 일단 기억은 맞고요. 이게 왜 빠른지는 여기서는 설명을 하기는 너무 깊은 이야기라서 나중에 지구과학 1 할 때는 판마다 같은 발사량 경계라도 이동 속도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배워요. 그 다음에 A와 C 지역은 멘틀 대류의 상승보다, 그죠? 해령하고 해령이니까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 해당이 되죠. A, B, C 중 지진의 평균 깊이는, 예, 그렇죠. 여기는 주로 천발 지진이고 여기가 서비병이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해구소부터 대륙 쪽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게 되는 거죠. 그쵸? 따라서 A, B, C가 다 맞아요. 발사량 경계는 주로 천발 지진이 주로 우세하고요. 그 다음에 서비병 경계는 천발, 중발, 신발 지진이 모두 다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당연히 어디가 제일 깊겠어요? 예, 서비병 경계가 가장 깊게 나타나겠죠. 예. 자, 또 5번이요? 자. 그림은 기권과 나머지 세 권역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한 탄소의 연간 이동량을 나타낸 것이다. 자, 기권에서 탄소의 총 유입량, 기권에서 탄소의 총 유입량. 그럼 기권으로 들어오는 게 누구예요? A. 요거. 그 다음에 요거죠. 얼마야? 60, 90이죠. 그죠? 유입이면 들어오는 거잖아요. 기권 안으로. 그지? 그럼 총 유입이 얼마예요? 60, 90이요. 합쳐주면 얼마예요? 210. 유출량은 얼마가 돼요? 아, 여기도 있구나. 5.5까지. 여기서 5.5까지 더 있네. 얼마예요? 215.5네요. 그러면 유출량은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121, 92 이렇게 되겠죠. 121, 92 얼마예요? 213이니까 유입량이 더 많네요. 그죠? 틀렸죠? 그 다음에 해수의 표층 수온이 상승하면은, 여러분들 수온이 상승하면 A가 뭐예요? 수권에서 기권으로 용해됐던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기체 용해도는 온도에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기체 용해도는 수온에 반비례해요. 온도가 낮아야 잘 녹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수온이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A가 촉진돼야 되겠죠. 감소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 수온이 상승하고, 수온이 상승하면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돼요? 대기 중으로 더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온실효과가 어떻게 돼요? 지구온난화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게 사막화 현상이 심해지면은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가는 비가 감소할 것이다. 왜? 이렇게 맞죠. 이거는 사막화 현상이 심해지면은 결국엔 녹색 식물이 어떻게 되고요? 녹색 식물의 양이 감소하게 되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뭐가 결국에는 줄게 돼요? 광합성 양이 줄어들게 되겠죠. 예.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또 없어요?